그녀가 떠난 다음 날 묘지 앞에 국화 한 송이가 서 있었습니다. 비도 사람 발길도 없었던 밤이었는데 꽃대엔 물방울이 단정히 매달려 있었죠. 손끝으로 만지니 차가움이 손바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꽃이 어디서 왔다고 믿겠습니까? 나는 숨을 고르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람은 낮게 불었고 새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흙에 반쯤 묻혀 있는 걸 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다녀갈게요. 그녀의 글씨였습니다. 가족을 무너뜨리는 건 오해와 비밀, 지키는 건 진실과 용서입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녀는 전날 편지 한 통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제 안의 죄를 묻으러 갑니다.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나는 밤새도록 문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어떤 발자국도 들리지 않았죠. 그 대신 새벽 4시 멀리서 종소리 같은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묘지 쪽에서 났습니다. 해가 막 떠오를 때 나는 길을 나섰습니다. 들길의 흙이 밤사이 한층 단단해져 있었고 풀잎에 맺힌 물이 발목에 스쳤습니다. 숨이 조금 찼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묘지 앞에 도착했을 때 국화 한 송이 그리고 작은 쪽지. 오늘은 제가 먼저 다녀갈게요. 나는 그 한 줄에 멈췄습니다. 어디로? 무엇보다 누구에게? 그녀가 마지막으로 기댔던 다락방으로 돌아와 먼지 묻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반쪽 난 반지와 찢어진 사진들, 그리고 접힌 지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자리, 강마을 공원 오래된 느티나무. 나는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아들과 그녀가 데이트하던 곳, 그리고 그 여인을 마지막으로 배웅했던 곳. 그날 저녁 나는 그녀의 방 서랍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열쇠 머리엔 낡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하얀 집, 하얀 집? 아들과 그녀가 사진 속에서 서 있던 강변의 오래된 민박집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곳이구나. 나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길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강변길은 오래전에 끊긴 듯 풀이 무릎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바람이 물비늘을 밀어올리고 갈대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지도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나는 종종 걸음으로 하얀 집을 찾았습니다. 지붕은 색이 바랬고 창틀엔 파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열쇠는 맞았습니다. 딸깍. 문을 미는 순간 먼지와 오래된 비누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폐로 훅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 탁자 위에 국화 한 송이가 또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흰 봉투 하나, 겉면에는 단 3글자, 어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여기에서 제 시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죄를 끌어안고 숨만 쉬던 시간을 끝내려 합니다. 저를 찾으러 오시겠지요. 그때 저는 강마을 느티나무 아래에 있을 겁니다. 그 순간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죠. 문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서영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뛰어나가 보니 비에 젖은 흙 위에
맨발 자국이 강가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발자국 끝에서 부러진 꽃대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나는 지도 속 느티나무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가지가 강 위로 팔을 뻗고 있었고 밑동엔 오래된 촛불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주 이곳에서 의례를 치른 흔적이었죠. 나무 둥치 뒤로 돌자 하얀 천 하나가 돌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 반쪽 반지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한 장. 이제 반지를 물속에 놓아둘게요. 나는 강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물은 차가웠고 눈이 시릴 만큼 맑았습니다. 그 순간 갈대 사이에서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돌아봤습니다. 하얀 스웨터, 젖은 머리칼. 그녀였습니다. 서영아. 내가 부르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두려움보다 결심이 더 많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끝내고 싶어요. 무엇을? 저를 그리고 그 사람을. 바람이 후하고 불며 국화향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손에 쥐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물에게 맡겨요. 제가 붙들던 모든 이름을. 그 순간 물 위에 파문이 번졌고 강물의 표면이 한 줄 문장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 선택이 그녀가 자신을 벌하던 지난 시간에 마지막 문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티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물이 달빛을 연습하듯 은빛으로 가라앉는 시간이었죠.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떠난 그날 무덤 앞에 꽃을 두고 하얀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적었어요. 왜 하필 오늘이었니? 그분의 기일이니까요. 그녀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 그날 그분의 이름을 크게 불렀어요. 하지만 대답은 물속에서만 울렸어요.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갑다가 우리 체온에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서영아, 우리 같이 하자. 무엇을요? 보내는 일, 끝내는 일. 나는 가방에서 하얀 종이와 향을 꺼냈습니다. 종이 위에 세 줄을 적었습니다. 오해는 언제나 진실보다 크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회복이다.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사랑의 첫걸음이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제? 나는 향을 피우고 반쪽 반지를 그녀 손에 올려두었습니다. 함께 내려놓자. 우리는 느티나무 아래서 반지를 물가에 살짝 놓고 편지를 접어 작은 병에 담아 강물 위에 띄웠습니다. 병이 천천히 떠내려가며 물 위에 작은 빗점이 되었습니다. 그 빛이 모서리마다 부서질 때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을까요? 괜찮아질 거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괜찮아지는 방법이니까. 그녀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은 슬픔과 평온이 반씩 섞인 빛깔을 띠고 있었죠. 우리는 마지막 의례를 마쳤습니다. 느티나무에 기대어 3번 숨을 고르고 서로의 이름을 한 번씩 불렀습니다. 서영아, 어머니. 그 순간 강바람이 크게 일었고 멀리서 종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제 됐다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집에 돌아온 건 밤이 깊어진 뒤였습니다.
대문을 열자 마루 위에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그녀와 내 아들, 그리고 강마을의 느티나무. 쪽지에는 단 한 줄. 이제 우리 살아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이제 막 우리의 첫날을 여는 암호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내 방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국화 말고 하얀 들장미를 놓아도 될까요? 왜 들장미니? 향이 덜 슬퍼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울렸습니다. 슬픔 대신 살아내는 향.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이름이었죠. 진실은 늦게 오지만 끝내 도착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진실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대신 살게 만듭니다. 지금 당신이 오래 붙잡고 있던 이름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이제는 놓아줄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의 끝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는 함께 울고 웃을 겁니다.